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7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주가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3만원 이제 회복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일단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헤드라인에는 이 주식시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려면 결국 채권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위기 이전의 어떤 레벨에 다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채권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관련되는 이 트레저리 일드가 지금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올라갔던 수준까지 올라갔죠. 보통 이제 주식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나름 이제 채권 시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안전자산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채권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 자체가 5%를 넘는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이제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게 최근에 연준의 인플레 관련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긴축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9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한 달 넘게 시장을 계속 이제 하방 쪽으로 이제 노는 어떤 원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이 변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6% 반등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0, 0.4%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0.70% 강세 흐름이고요. 유가는 좀 강세고 금값은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또 이제 채권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어떤 희비가 늘 지금 추세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좀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늘 오전장에 이제 좀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전 섹터별로 거의 대부분 이제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부진했던 2차 전지 쪽도 이제 셀업종이라든지 소재단에서 반등이 나타났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최근에 부진했던 인터넷 서비스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좀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반등세가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일어나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 같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원 60전 정도가 빠졌는데, 자, 원화가 조금 이제 그 강세 흐름으로 조금 이제 내려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선물 쪽에서는 이와 반대로 좀 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만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를 좀 강하게,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뭐 투신연기금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좀 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반등세에 3천억대 이상의 또 이제 매도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들과 투신연기금이 좀 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반등세가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반등세가 좀 더 많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784선까지 일단 반등세가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3선, 자, 26포인트 올라가서 2400선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흐름까지 일단은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부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6배 이상의 오전하고는 좀 이제 다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갭업했다가 2326선까지 장중에 밀렸다가 이제 밑꼬리가 좀 크게 나오면서 이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대 매매 관련되는 물량들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반대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악성 매물들이 이제 단기에 신용이라든지 미수 관련되는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되면 수급이 조금 이제 건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수급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지수도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9월 중순에 2600선에서 2300선까지 거의 15% 가까이 이제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한 20, 30%가 대부분 빠진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주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9월 달에 이제 900선에서 지금 이제 750선이니까 종목으로 보면 이제 반토막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강한 반등세가 지수 전반으로 나오면서 5일선 회복들을 나름 좀 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또 전일보다 좀 늘었던 모습들은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에서 일단 반등세가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난 다음에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2주 동안 올려놨던 이제 부분들을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렸는데 항상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보이던데 이번에도 역시 그 다음 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볼린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의 이제 지지와 회복을 하는 위치까지, 그 다음에 내일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3만원권이 이제 21이평선이 겹쳐지는 어떤 위치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이제 좀 지리한 3개월 정도의 3, 4개월 정도의 옆으로 가는 플랫한 어떤 박스권 흐름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구간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구간들이죠. 요 구간들의 어떤 박스권의 어떤 하락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격단으로는 확실하게 벗어나는 거는 이제 이 35,000원대 요 부분인데 이 31,000원대, 32,000원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으로 올라가야지만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인 이 파라볼릭 자도 이제 극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중후반에서 이 21이평선에 대한 회복들을 단기에 빠르게 이 3일 연속으로 빠졌던 부분들을 V자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뭐 21선 부근에서 또 좀 쉬었다가 가느냐 요 흐름의 어떤 분기점이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위치에서 결정될 어떤 이제 구간까지 일단 반등세가 났거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수급에 결국 이제 중요할 건데요. 7거래일 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프로그램 매도가 한 6일 정도 나왔고, 여기는 이제 일단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 이제 매도세는 여전히 이제 오늘도 좀 나온 가운데 기관들이 일단 매수이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올 때 이제 개인들이 또 이제 나름 좀 매도를 좀 하는 어떤 흐름이 단기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는 이제 좀 등락을 10시 전에는 보통 이제 9시 10시 전에 매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FD라든지 이런 매물들은 이제 뭐 11시나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요 시점들이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좀 악성 매물이 좀 끝나고 나는 어떤 이제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매물의 어떤 공백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할 때 HLB도 아침에 이제 항상 보면 연봉의 시가를 극복을 못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을 오후장에 보여주면서 29,750원까지 일단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원이 눈앞에 있는 어떤 입장까지 갔고, 시간의 이제 흐름에 이제 주가는 또 150원 정도 빠져서 29,450원 정도죠. 그래서 일봉상에 이제 이 3만원대 이 가격들, 이 9월 달에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좀 견조한 흐름을 한 일주일 정도 보여줬다가 32,700, 600원 여기 윗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31,000원대 부근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게 이제 커브 자체가 좀 경사도가 좀 있는 흐름으로 지금 9월달, 10월달 진행되는 것은 시장의 흐름들을 또 이렇게 받는 부분인데요. 자, 반등의 위치에서 같이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수급상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켜지는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기사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그냥 소폭의 0.37 올라갈 때 이제 반등세가 그렇게 세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니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에스모에서 16개의 어떤 논문 발표가 있으면서 나름 굉장히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전일보다 이제 공매도 거래량은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것 비해서 이런 어떤 이제 공매도 압박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일단 시장 더불어서 반등을 좀 했고요. 자, 잔고는 계속 늘어나서 이제 어제보다 더 늘어났죠. 이제 10월 20일자 기준입니다. 933만 주.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진양군 회장의 보유 지분보다 공매도 잔고가 더 많아지게 되는 어떤 수준까지도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차 거래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상한이 체결보다는 조금 이제 많은 어떤 흐름들이 보여졌는데요. 자, 주 중반 이후에 3만원대 흐름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